everyone. 외국계에서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하니 간단한 영어 인사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외국계에 대한 관심이 많을 줄 아는데요. 사실상 들어가기가 무척 힘들죠. 외국계 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장점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계 회사를 목표로 두시는데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영어 등의 외국어 스펙이죠. 요구하는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쵸? 심지어는 몇 개월짜리 인턴을 모집하는데도 예를 들면 영어 스펙은 거의 원어민 수준을 요구합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13년 넘게 다니면서 제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외국어 스펙 없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입니다. 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저희 프로필을 알아야 내용에 대한 공신력이 생기겠죠. 우선 한국 진출 외국계 기업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레이트와 브랜치, 지사 형태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필레이트는 독립법인 형태로 브랜드명 또는 모기업명과 한국의 법인명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미국 화장품 회사 에스트로더의 한국 법인명은 엘카 코리아입니다. 어필리에이트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지사 개념은 보통 브랜드나 모기업명을 사용합니다. 한국에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명이나 모기업명을 그대로 씁니다. 당연하겠죠. 홍보를 위해서. 이런 류의 회사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지언정 하나의 지사 개념이라 단기간 비즈니스를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바로 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정성이 낮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신다면 어필리에이트 개념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선 경험이 필요하다 하면 브랜치 개념의 지사 개념의 외국계 기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외국계 기업 취업을 위한 필요한 스펙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고요. 직무 관련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신입의 경우에는 유사 경험도 해당됩니다. 학창 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 또는 교육, 인턴 등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외국계에서는 철저히 수시 채용에 직무 중심으로 채용합니다. 해당 직무에 결혼이 생겼을 때 그때만 채용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처럼 공개 채용 등의 대규모 채용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직간접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 실력입니다. 역시 거의 원어민 수준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토익 점수 800점대, 900점대, 토스 상위 레벨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어 인터뷰 또는 영어로 디스커션, 영어로 PT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통역까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유사 업종에 또는 유사 직무의 인턴 경험도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스펙은 신입, 심지어는 인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할 때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어마무시한 스펙들을 요구를 하죠. 어떻습니까? 정말 몇 년을 작정하고 준비하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채용의 빈도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주 많이 잘 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계에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외국어 스펙 없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무, 외국어, 인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펙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죠. 사실상 제일 어렵죠, 외국어가. 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 없이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 한번 오늘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는, 자, 외국계 회사를 목표로 뒀다면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 확률이 높은, 여기서 유망한 거는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산업 분야는 소비재 유통 분야이고, 그 중에서 직무는 영업관리 직무입니다. 왜? 간단합니다.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뽑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또는 취준생들이, 기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마케팅이나 인사총무 쪽에는 보통 기업에서, 국내 기업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티오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끔씩 뽑더라도 어마어마한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인 외국어 스펙 없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런 직무들은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희망적인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면 본인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담당 직무에 있어서 인정받으면 타 부서에 전보의 기회가 많은 것 또한 외국계 회사의 특징입니다. 저는 실제로 근무하면서 저 역시도 다른 부서에, 심지어는 저는 회계 쪽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회계 쪽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한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뭐 마케팅, 인사, 총무, 심지어는 회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목표를 두는 것은, 이건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정말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한 곳을 바라보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불행히도 이런 직무들도 많이 뽑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법은 일단 영업관리란 직무, 영어로 D2어라고 그러죠. 이런 우회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그래서 직무 순환 제도를 이용하는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본 느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희망적인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목표 주문, 여기 제목에 보신 것처럼 영업관리 직무 소개 이렇게처럼 영업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이런 영업관리는 뽑는 빈도도 높고 뽑는 인원수도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들어가기가 다른 직무보다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외국어 스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결론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 스펙 없이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재 유통, 영업관리 직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재 유통이라 하면 화장품 등 생활 필수품, 식료품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제조회사 등을 말하고, 또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백화점 등의 유통 전문 회사를 총칭해서 소비재 유통회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정식적으로 뭔가 직분의 분류는 어느 누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외국계 회사를 노린다면 이런 식의 개념 이해는 이건 바로 현장 경험에서 나온 용어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소비재 유통회사라고 부릅니다. 그 소비재 유통회사의 예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꼭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영업 관리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정보들은 아모레퍼시픽 채용 사이트, 우리나라 제1의 화장품 회사죠. 아모레퍼시픽 채용 사이트의 자료를 발췌하여 참조하였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직무에 대한 조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기업명 채용 이렇게 검색을 넣어 가지고 기업명에다가 채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하시면 보통 기업의 채용 사이트가 뜹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입력해서 채용 사이트가 나오는 것이 흔히 말하는 대기업 혹은 유망기업입니다. 채용 사이트를 별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관리자 출신의 경험이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상상보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에다가 한 켠에 메뉴나 게시판 정도의 수준에서 할애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이나 유망기업들은 채용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가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간단히 말해서 비전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관리라는 직무 안에는 전략 또는 영업전략, 영업관리 이런 직무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업지원. 명칭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담당 업무는 소비재, 좀 이따 소개해드릴 담당 업무는 소비재 유통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영업 전략 또는 영업 관리 부분에서는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운영 및 프로모션 기획 관리, 매장 실적, 상품 및 판매 사항 관리, 거래처 영업, 시장 정보, 고객 분석, 영업 계획을 통한 판매 촉진 전략 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 역량을 한번 보십시오. 리더십, 영업체들에 의한 매출 실적 및 고객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행력 이런 것들 다 요구하는 거죠. 여기 특별하게 정량적으로 딱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준비하기 어렵죠. 토익 960점 이상 이런 것들, 2개국어 이상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업관리 직무 중 전략관리 직무는 흔히 말하는 B2C 영업 그리고 매장관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외건을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적이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 다음에 리더십, 실행력 이런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모집 공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의도들을 지원자들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분석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업무라든지 역량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판매 유통 관련적으로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아르바이트 재직 시에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떤 컨셉을 갖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좀 했다 그러면, 여기서 판매 유통이라 하니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편의점 알바, 그것도 포함됩니다. 편의점 알바가 얼마나 소비자 유통의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추후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고 내용도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만 소개하고요. 자, 영업 지원은 사실상 사무실에서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분석, 유추, 그리고 제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업무이자 역량입니다. 여기 뭐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예를 들면은 브랜드 전체 상품, 사은품 재고 관리 및 트렌드 분석 및 할당. 요구된 역량은 여기 뭐 눈에 띄게 딱 있죠. 엑셀 운영 능력 및 숫자 분석 능력. 그래서 엑셀 운영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소위 말하는 커말이라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자격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이런 역량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경험을 반드시 이력서, 특히 자기소개서에 기술하지 않으면 그 스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업무에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생각은 기업에서는 1도 하지 않습니다. 왜? 막상 자격증만 놓고 있다고 해서 시켜보면 자격증 딸 때만 실기 공부해서 그 뒤로는 계속 꾸준히 활용 안 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죠. 이런 자격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취득일자도 반드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력서에. 이력서란을 보면 자격증란에 취득일자, 발급기간, 특히 취득일자 반드시 적혀되어 있죠. 왜? 자격증을 언제 땄는지, 그리고 따고 난 다음에 얼마나 꾸준히 연습했는지, 활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학력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또는 기타 구체적인 어떤 부수적인 자격 요건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필요한 자격증들은 미리 지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원할 목표 기업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포털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서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목표 기업을 선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온라인을 조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강추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근처 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식품이나 기타 생활용품 코너, 주로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또는 H&B 스토어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매대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일 겁니다. 이것을 유통용어로 머천다이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흔히 디스플레이 또는 진열 상태, 매대 진열 상태라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매대에는 같은 경쟁 품목끼리 묶어서 진열합니다. 당연하겠죠.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화장품은 화장품끼리, 유제품은 유제품끼리 등등. 그럼 여러분들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 품목군에서 외국계 회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 유제품이 유제품군에서 외국계 회사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품목군에서 진열 위치가 가장 안 좋은 것이 어딘지, 제품의 개수가 가장 적게 진열된 브랜드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선정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의 국내 회사들은 그 업계에서, 국내 회사들 중입니다. 국내 회사들 중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하단부 또는 최상단부, 눈높이, 소비자 눈높이가 잘 가지 않는 위치에
진열수, 예, 한 줄 진열되어 있느냐, 두 줄로 진열되어 있느냐, 예, 그런 거 이제 개수를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국내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 회사들은 보통 그 업계의 하위권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장 관계 때문에, 매장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진열 상태가 나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할인점을 방문하셨다면 근처에 몇 군데의 할인점들을 좀 더 방문하셔가지고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뒷면에 나와 있는 회사 몇 군데를 확인하여 회사의 지원 리스트, 아까 이런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들 몇 군데 선정해서 지원 리스트 목록에 담아두고, 그리고 채용 포털 사이트에 영업관리 직무 채용 공고를 조사하여 그 회사들에 지원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다른 업계 상위 회사들보다 처우는 낮더라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은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 목표 회사는 외국계 회사를 입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년만 다닐 겁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당장의 급여 조건 등 기타 여러 가지 목표 조건에는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3년을 목표를 세우고 회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 뭘 해야 되느냐? 담당 직무에 대한 정량적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는 왼쪽의 예시처럼 입사 지원 서류에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신입으로 지원할 때만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 이제 3년차 경력이 되는 거죠. 초급 경력을 가진 직위로 따지면 사원 말이나 대리급, 요즘은 주임제도가 없으니까 대리급 정도 지원, 이런 초급 경력이라 할지라도 경력 사원들은 오로지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봅니다. 물론 자기소개는 써야 되지만 그건 부차적인, 면접 때 한번 뭔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쓰는 것. 그 이력서에서 모든 게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정량적 성공 사례를 적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에피소드 스토리는 딱 준비했다가 면접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공 사례는 일단 여러분들이 왼쪽에 예시처럼 적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만드셔야 되고요, 근무하면서. 그리고 정량적 성공 사례 예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 매출, 증대, 진열대, 위치 계산, 제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정량적 성공 사례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직무의 성공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이력서에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사원 이력서하고 신입증 이력서하고는 완전히 포맷이 다릅니다. 적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 아까 그렇게 선별한 회사에 선별하고 들어갔다면,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예시에 들어드린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듭니다. 업의 하위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정만 있으면 개선할 것들이 쉽게 보일 것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 사례 만들기 쉽습니다. 반면 업계 상위 회사들은 그 반대입니다. 이미 상위권이라 하면 웬만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는 이미 누군가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입사 3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제 드디어 외국계 회사에 지원합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외국계 회사 채용 정보가 모여있는 피플앤잡이라는 외국계 기업 취업 전문 사이트입니다. 아까 매대 진열 상태를 보고 입사 기업 선정할 때 상위권에 있었던 외국계 회사들을 여기서 찾아봅니다. 만약 유제품을 선택했다면 꼭 유제품 회사가 아니라도 범위를 식품업계 전체로 넓혀서 지원해도 됩니다.
수학 잘하는 친구가 물리도 잘한다는 것은 상식인 것처럼 유제품의 영업관리 실력이 좋다면 다른 식품도 잘할 것이라는 것은 면접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동종업계겠죠. 자, 이제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회사에서는 어떤 강의나 회의, 특히 외국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강의나 회의 마지막에는 그 내용들 정리할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걸 랩업이라고 합니다. 랩업. 그래서 지금 제가 랩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차적으로 국내회사, 동종업계 하위권에 있는 국내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2, 3년 경력 후에 동종 혹은 유사업종의 영업관리 직무의 경험을 갖추고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성공 사례도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표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면 합격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은 외국어 스펙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13년 넘게 외국계에서 여러 군데 재직하면서 저 역시 관리자로서 사원 말급, 앞서 말씀드린 경력 2, 3년차 대리급의 초급 경력자의 영업관리 직무에서 많은 사람을 뽑았는데요. 외국어 스펙은 1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과와 관련 직무 경험만 봅니다. 물론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약간의 가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사한 후에 여러분의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계에서는 대부분 또 외국어 지원 그런 복지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돈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의 외국계 기업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외국계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연, 지연, 연공설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평가합니다. 저 역시도 20대 후반에 신규 브랜드 론칭을 책임지는 자리에 관리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다른 글로벌 지사로 전보 혹은 또는 다른 직무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리 견원이 생겼을 때 내부에서 먼저 인재를 찾아봅니다. 그게 외국계 회사의 특징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죠?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취업 준비생들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준비해 보신다면 충분히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단시간에 가장 젊은 나이에 지사장이 되는 길도 흔히 말하는 사장이라고 하죠. 여기가 한 지사 컨트리 매니저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뭐 한국의 지사의 지사장 이 되는 길도 외국계 회사에는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강의에 대해서 부수적인 어떤 질문이라는 것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또는 좀 구체적인 더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로 취업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